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위치점을 기반으로 구멍 형상을 작성할 수 있다. 축 또는 구멍과 같은 내외부 원통면에 스레드 형상을 작성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멍, 두 번째, 스레드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벤터 수정 명령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은 구멍을 뜻하죠. 그럼 구멍이란 뭐냐? 사전적 의미로는 뚫어지거나 파낸 자리를 의미해요. 이 구멍은 인벤터에서는 지정한 위치점에서부터 완전히 뚫리거나 파여진 구멍을 빠르게 작성을 해주는 명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제품 제작 시 드릴링이라고 하는 드릴 가공에 해당하는 형상을 작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보이는 단순 구멍 같은 경우는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또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왜 이 구멍을 알아야 되냐? 익스트루드 작성한 구멍뿐만 아니라 나사와 같이 체결 요소를 이용해서 다른 부품과 조립하기 위한 구멍을 작성할 경우 이 나사는 각 나라마다 규격이 있을 거고요. 그 규격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죠. 뭐 인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밀리미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각 나라의 규격에 맞춰서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 나라별로 규격을 다 외우거나 또는 규격집을 펼쳐서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편의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틈새 구멍, 탭구멍, 테이퍼 탭 모두 나사의 규격에 의해서 자동으로 치수가 추출이 되는 경우고요. 특히 틈새 구멍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M3이라고 하는 볼트를 이용해서 이 A라는 제품과 아래쪽에 있는 B라는 제품을 조립을 할 거예요. 근데 둘 다 이런 탭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은 단순 구멍을 뚫게 돼요. 근데 이 단순 구멍이 이 나사보다 너무 커버리면 너무 헐겁겠죠. 그러니까 이 나사에 맞춰서 조금 여유를 두고 구멍을 뚫어주는 기능, 그게 틈새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탭 같은 경우에는 제가 M3짜리 볼트를 쓸 건데 여기에 만약에 가는 나사, 뭐 0.5 피치의 나사를 사용한다 하면 쟤는 이 M3에 0.5 피치를 가진 나사의 규격집을 막 펼쳐서 골지름은 어떻게 되고 직경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겠죠. 테이프 탭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단순한 구멍만 작성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볼트에 머리를 숨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제품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숨기게 되는데 이런 형상들도 명령을 2번 실행할 필요 없이 이런 옵션들을 이용해서 자립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링, 공정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 구멍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모델링에서 끝나지 않고 중급, 고급 과정을 넘어가서 인벤터 캠을 배운다 하면 드릴 작업은 구멍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조건을 주기가 쉽겠죠. 그러면 이 구멍, 인벤터 화면으로 넘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은 학습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하여 구멍.ipt 파일을 열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구멍에 대해서 왜 사용해야 되는지는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냥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구멍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위치점을 작성해 놓는 경우, 이 경우는 2D 스케치 시작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면을 제가 클릭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점을 작성할 위치에 이 점을 중심점으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중심점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임의의 위치에 점을 한 점 클릭을 해볼게요. 중심점이 작성이 됐습니다. ESC 버튼 눌러볼게요. 자, 여기 제가 이미 한 점을 지정을 했는데 제가 중심점을 작성을 해야 된다 했어요. 이 점을 클릭한 상태로 이 중심점 버튼 한 번 더 클릭하면 그냥
끝점처럼 임의의 점이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 인식되려면 숫자 모형이 나오는 이 중심점으로 작성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점을 임의의 위치에다 지정을 했는데 나는 이 호의 중심에 위치하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형상 투영 이용해서 호를 한번 투영을 한 다음에 일치 구속 조건 이용해서 점과 점을 일치시키면 되겠죠. 다른 쪽 한번 볼게요. 이쪽은 먼저 투영을 안 하고 점을 실행한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어차피 이 호의 중심에다가 작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호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가운데 까만색 점이 활성화되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녹색 점으로 바뀌죠. 이때 구속 조건이 일치하면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모서리도 자동으로 투영이 됐고요. 점도 중심점에 일치한 상태로 작성이 되겠죠. 반대쪽도 그 옆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 호 위에 마우스 올리고 중심점에다 클릭. 그런 다음에 ESC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투영이 된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 아마 추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측 아래에 뭐라고 나오냐면 완전하게 구속됨 하고선 나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구멍 명령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은 홀이었죠. 그 홀의 약자를 따서 단축키는 H고요. H 또는 구멍을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정한 위치점에 자동으로 위치 3개 하면서 구멍이 인식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홀은 만들지 않겠다는 경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해당 점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3개 전부 다 삭제하겠다. 여기 선택 지우기 클릭하면 지워지겠죠. 자, 위치 선택. 그런 다음에 밑에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을 보면 구멍의 유형은 총 4개예요. 단순한 구멍이 있고요. 그 옆에 틈새 구멍, 탭, 테이퍼 탭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순 구멍일 때 동작을 보면 거리, 관통, 그리고 끝 하고선 3개의 종료점과 방향이 있고 드릴의 엔드포인트, 드릴 날각까지도 줄 수가 있는 거죠. 드릴 각도는 118도라고 규격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118도가 들어가 있어요. 간혹가다 120도 또는 90도 드릴도 종종 있거든요. 그때는 이 드릴각을 바꿔주면 되겠죠. 드릴의 깊이 그리고 직경 입력을 하면 단순한 구멍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눌러보면 카운터 보어 하면 볼트 머리 숨길 때 깊게 자립하는 카운터 보어 가공도 같이 바뀌고요. 또는 접촉 공간 이용해서 조금 넓게 이렇게 팔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차피 다 값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운터 싱킹하면 접시머리 나사같이 머리가 이렇게 각도를 가진 볼트를 체결하는 자립하기도 가능하죠. 만약에 난 이런 자립하기 하기 싫다 하면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구멍의 유형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틈새 구멍이죠. 이 틈새 구멍도 규격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틈새 구멍을 지정을 하면 표준 하고선 선택이 돼요. 이거는 어떤 나라의 규격을 사용할 거냐. 안시 규격 중에서도 인치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할 거냐 또 나뉘어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 ISO랑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ISO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조임새 유형을 보면 볼트, 그러니까 나사마다 머리가 달라요. 육각형인 경우도 있고 원형인데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조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카운터 싱크라고 해서 접시 모양 머리를 가진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위쪽에 있는 시트를 카운터 보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조임새 유형을 보면 이 카운터 보어에 맞는 헤드 유형으로 바뀌어요. 육각형 캡이 있는 경우도 있고 홈부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바뀌죠. 자, 제가 M3인데 M4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헤드의 크기도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시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주면 되고요. 시트, 그러니까 자립하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죠. 크기는 이 나사의 크기를 뜻하는데요. 피치는 이때는 상관이 없어요.
직경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3짜리 나사로 바꿨을 때 직경이 3.4로 바뀌었어요. 그쵸? 이때 제가 M6으로 바꾸게 되면 6.6 하고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틈새 구멍의 사이즈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단순 구멍을 하면 이런 게 없겠죠? 맞춤은 표준, 이거 꼭 끼는 이라고 있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여유를 최소한 한 틈새 구멍이고요. 895는 좀 여유롭게 뚫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맞춤해서 이렇게 또 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탭 구멍을 보도록 할게요. 탭은 이제 이 틈새에서 보였던 조임새가 스레드로 바뀌죠. 왜냐하면 나사산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나사의 유형을 쓸 거냐? 이런 질문이고요. 한국에서는 보통 KS 규격을 많이 쓰는데 인벤터에서는 아쉽게도 KS 규격이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비슷한 ISO나 GIS 규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SO 메트릭 프로파일로 하게 되면 크기가 나와요. 얘는 나사의 직경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크기를 제가 10으로 바꾸게 되면 나사의 피치를 지정할 때 M10짜리 볼트에 대한 피치만 보입니다. 제가 얘를 좀 작게 5로 바꾸게 되면 M5에 대한 피치만 나오겠죠. 가는 나사 피치도 있고요. 표준 피치도 있고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정밀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방향인데요. 일반적으로 오른 나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계의 작동에 대해서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왼 나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회전이 아니라 왼쪽으로 돌게 되면 이 나사가 풀릴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왼 나사, 오른 나사 직접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깊이가 왼쪽 아래에 있는데요. 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나사산, 그러니까 태핑 작업을 할 때 먼저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탭으로 나사산을 이렇게 내게 되겠죠. 그때 나사산을 이 드릴 구멍 전체의 깊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지금처럼 일부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전체 깊이에 대해서 스레드 적용한다 하면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체크하지 않으면 드릴 깊이랑 스레드 깊이를 별도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테이퍼 탭인데요. 테이퍼 탭 같은 경우에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얘도 규격에 대한 부분이고요. IS 테이퍼로 보도록 할게요. 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RC 하고선 규격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RC 규격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왼쪽, 오른쪽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테이퍼 나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해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산의 깊이를 별도로 입력할 수는 없어요. 대신 드릴 깊이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려갈 수 있는 한도가 별도로 테이퍼 탭에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고급 특성 확장해보면 시작 연장이라고 있어요. 시작되는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좀 경사진 부분이다 하면 시작되는 부분을 연장해서 조금 남아있는 잔여 객체를 없애주는데요. 얘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구멍으로 해서 확인 눌러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단순 구멍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끄러운 구멍으로 작성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작성 방법은 위쪽에서는 저희가 스케치로 위치점을 지정해서 구멍을 작성했다면 이번엔 스케치로 위치점을 잡지 않고 바로 구멍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명령 실행에는 어려움이 없죠. 이때 위치에 보면 옆쪽에 중심점 작성 허용 켜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이 구멍을 작성하고자 하는 면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요. 그래픽 커서가 중심점 모양이랑 비슷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임의한 점을 클릭하게 되면 점이 하나 삽입이 되죠. 그러면 이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을 지정한 위쪽에 스케치 21 하고선 나와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스케치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이 점의 위치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완전하게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으로 복귀 또는 여기 있는 구멍을 클릭하면 다시 구멍 명령으로 돌아오겠죠. 두 번째 방법은 자, 제가 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 건데요. 지금 스케치 편집 들어갔다 보니까 점이 추가가 안 되고 있죠. 그때는 위치 옆에 있는 중심점 작성 허용이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클릭해서 활성화해 줄 거고요. 이미 한 점 더 클릭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점이 여기 있는 필렛 네, 중심과 동일하다 하면 이 모서리를 한번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모서리가 자동으로 투영이 되면서 그 중심점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원통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점을 하나 더 지정을 해볼게요. 또 임의의 점 지정할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첫 번째 제가 스케치 편집에 들어가서 치수를 줬던 것처럼 해볼 건데 스케치로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대신 여기 있는 수직 모서리를 클릭을 할 거고요. 이 값을 7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를 클릭해서 여기도 7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스케치에서 7이라고 입력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이 중심점 작성 허용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점이 추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점에 대해서 바꾸고 싶다 하면 그 점을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점으로 들어가서 해당하는 참조점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가 있죠. 8 여기 있는 것도 더블 클릭해서 9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구멍이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스케치 점을 지정을 하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명령 바로 실행해서 스케치 편집을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을 해주던가 또는 구속 조건 적용해도 되겠죠. 호에 중심과 일치한다 하면 이 호 모서리 한 번 더 클릭을 해주고 또는 이렇게 스케치 편집 들어가는 게 싫다 하면 바로 모서리들 지정을 해서 내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참조값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검색해보면 부품의 끝이 여기 있죠? 얘를 맨 뒤로 이동시켜서 작업축과 작업점을 활성화시킬게요. 이때 구멍의 위치점을 사용할 것은 작업점입니다. 얘가 어딨나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쪽 어딘가에 하이라이트 되면서 보이고 있죠. 자,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구멍 위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모형 검색기에 있는 작업점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점 같은 경우는 지금 허공에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점들은 어떠한 평면을 지정을 해서 점을 작성했기 때문에 방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의 수직 방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작업점 같은 경우에는 허공에 떠 있어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지정하라 나오는 거고요. 이 방향은 원점에 있는 X, Y, Z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X축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조금 남게 되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고급 특성 있는 시작 연장입니다. 얘를 체크를 해주면 반대쪽이 조금 이렇게 연장되면서 불필요한 부분도 같이 삭제가 되겠죠. 시작 연장 체크 해제하고 방향도 종료하고 새롭게 작업축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방향으로 구멍이 뚫린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구멍이 뚫리다 만 듯한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방향을 바꿨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방향을 바꾸지 않았을 때 이때는 시작 연장을 체크를 해주면 반대쪽이 연장이 되면서 구멍이 올바르게 뚫리겠죠.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구멍이 작업점을 통해서도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멍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명령은 스레드입니다. 스레드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멍을 작성할 때 탭구멍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임의 한 점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형은 그냥 임의로
지정을 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안쪽에 스레드, 나사산의 형상이 이미지가 매핑이 되면서 적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내부에 구멍을 작성할 때 스레드를 만들 때는 구멍을 통해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 나사산을 만든 경우 이 구멍으로 만들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볼트 같은 나사의 경우에는 외부에 이렇게 나사산이 있고 얘가 일로 들어오면서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 구멍 같은 경우는 이 외부에 있는 게 구멍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산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때 사용하는 명령이 스레드입니다.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하여 thread.rpt 파일을 열기 해주도록 할게요. 그냥 머리가 육각형인 여기 스레드만 있으면 완벽한 볼트가 될 형상이 있죠. 이 원통면에다가 제가 스레드를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면의 방향으로 얘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는 위쪽에 수정 패널에 위치하고 있고요.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원통면 형상이 없으면 실행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원기둥 또는 구멍이 있어야지만 실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입력 형상에서는 곡면을 선택하러 나오는데 이 곡면이 원통면을 뜻합니다. 선택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원통면을 절반을 딱 자른다 생각하고 아래쪽을 클릭하느냐 위쪽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나사산의 진행 방향이 틀립니다. 제가 위쪽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깊이가 지금 30인데 위쪽에서부터 스레드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아래쪽에는 스레드가 지금 없는 거죠. 제가 곡면을 선택 지우고 다시 이번엔 아래쪽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진행되고 있죠. 단 이때 깊이가 전체 깊이인 경우에는 어디를 클릭해도 상관없고요. 전체 깊이인 상태로 아래쪽을 클릭을 했지만 얘를 해제하면 위쪽에서부터 진행된다는 거. 이거는 주의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면을 지우고요.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아래쪽에서부터 진행하겠죠. 스레드 부분은 구멍에서 봤던 탭구멍이랑 동일해요. 유형은 나사의 유형이겠고요. 여기 있는 크기는 내가 지정한 면에 원통면의 지름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얘보다 작으면 나사산이 적용이 당연히 안 되겠죠. 큰 경우는 적용이 되긴 합니다. 자, 지정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 이제 직경이 정해졌으니까 피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방향, 왼 나사인 경우는 왼쪽, 오른 나사인 경우는 오른쪽. 깊이, 만약에 20이다 하면 20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간격 띄우기는 시작 지점에서부터 떨어뜨리는 값이에요. 지금은 0이라서 딱 붙어 있는데 제가 여기를 10이라고 입력하면 시작점에서 10mm만큼 떨어진 위치에서부터 스레드가 작성이 되겠죠. 작성이 끝났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면 외부에 이렇게 스레드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에는 그냥 구멍을 작성할 때 바로 스레드 넣은 상태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이렇게 볼트 또는 축과 같은 샤프트 형상에 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레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14차식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